안녕하십니까.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병 계획 공청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계획의 연구책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모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한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으로 공청회를 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본 영상을 청취하시고 광화문 1번가에서 자료를 확인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공간, 산업, 환경, 사람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개별 분야에 연결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의 확산 및 경제 위축, 국제 정세 및 역학구도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 해운항만 등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보다 미래적인 해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 3항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해양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 개발, 이용,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근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10년 전에 세워졌던 제2차 계획의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즉 올해까지의 이행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성과를 살펴보면 해양 환경 측면에서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또 갯벌 복원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생명 자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이 최초로 2천만 TEU를 돌파했고 세계 제2의 환적 항만 자리를 공고히 하는 등 우리 항만이 국제적 허브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해운은 안타깝게 주요 기관 선세가 파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운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과학기술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 R&D 투자 비용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8년에 최초로 6천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에 따라서 국민의 해양관광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서 권역별 해양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의 실효적인 관리와 해안 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북극 이사회 옵서버 진출 등 대양 및 극지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어촌 지역의 85.2%가 지역소멸 위험 지역이고 또 삶의 질 또한 도시나 연안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촌이나 연안이 많이 뒤처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또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업 분야는 타산업 대비해서 높은 사고율과 재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 재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항만 도시의 미세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바다의 사막화, 연근의 어업저항 감소, 또 현재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등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보면 지속적인 해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항만 자동화의 답보, 국제화의 부족, 낮은 신산업 비중 등 산업이 아직도 미래 산업을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으나 사업화 실적이 낮은 점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이제 해양수산 여건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및 고용구조 변화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고령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이런 부분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시면 수도권의 집중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61.7%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수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무엇보다 세대 간, 기업 규모 간, 지역 간, 고용 형태 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해양에서도 자연어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장,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재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증가도 확산 추세입니다. 특히 단순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면 200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다양한 감염병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주요한 G2인 미국, 중국, 양국 간 정치, 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사회 역학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누리고 왔던 국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그리고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수온 상승 및 산성으로 인해서 생태계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수산분을 보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 어선 농어 등 연근의 어업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식산업 역시 재래식 양식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어류 양식이 적어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양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사회 문제, 또 코로나19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 물동량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항만도 극도의 경쟁 상태에 빠져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항만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항만 등을 통해서 항만의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보면 크게 안전의 문제, 그리고 산업의 문제, 그리고 환경 보존의 문제 등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취했던 많은 정책 방향에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 10가지 정도의 정책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빅데이터랑 AI를 중심으로 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망하는 증거기획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건과 해양수의 전망을 좀 살펴보고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양수의 미래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안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고 또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퇴색되어가는 어촌, 배어가는 섬마을을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해양수산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현재 물량 중심에서 보다 가치 중심으로 산업의 발전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표준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에서 선도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해양이 보다 사람에게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는 문화와 레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가 세운 방향은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입니다. 전환의 시대에는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전환들, 인구 구조, 환경, 기술,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전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다의 생명을 지키고, 즉 바닷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또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바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시하는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이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목표 두 번째는 활력있고 똑똑한 성장의 바다. 우리의 해양수산업, 산업이 보다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다음 세대가 공유하는 내일의 바다입니다. 이 환경, 우리가 누린 바다가 단지 이번 세대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전략별 추진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입니다. 정책 목표별 과제를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에서는 첫 번째 과제가 해양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산업은 타 산업 대비해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여건이 있고 또 거대한 화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발생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또는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스스로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향후에는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든지 미리 알려준다든지 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책 목표 1의 두 번째 과제는 안전 안심 해양 레저 관광 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점점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 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인구도 늘어나고요. 해양 레저 인구도 늘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안전 관리 방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선박 및 해양 교통 안전 관리 강화를 선진합니다. 현재까지의 연안교통이라든지 안전 관리를 사람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염병 대응, 해운항만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전략 1의 두 번째 정책 목표는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세운 두 번째 정책 목표에 따른 두 가지 과제는 첫 번째가 양식 수산물 청정 생산 기반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깨끗한 수산물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투명한 품질 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즉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체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정책 과제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입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로는 데이터 기반 자연재해 예측 및 평가 능력 강화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많은 시간 동안 자료를 축적해 간다면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정책 과제가 자연재해 대응, 하장 예방적 연안 해양 공간의 조성입니다. 즉 재해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어떤 형태의 재해가 올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항만이나 연안 등에 대해서 보다 사전 예방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책 과제는 해양수산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가 예방하고 예측할지라도 사고는 발생하고 재해는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매뉴얼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본 정책 과제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머물고 싶은 어촌 및 연안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어촌의 사회 안정망 강화입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마을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어촌의 사회적 경제적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안정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 즉 삶을 살기 위한 여건들을 잘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촌은 첫 번째 스마트 어촌 실현인데요. 무슨 어촌이 스마트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령화되어 가고 삶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마트화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어촌 어안 재생 사업 추진을 한다거나 주민 자생력을 제고한다거나 또는 여성 어업인의 친환경 수산업 구조를 마련하는 등 그 지역에 대해서 보다 삶이 잘 살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가기 편한 섬, 즉 연결성 강화입니다. 섬은 육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낮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접근 방식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가고 싶은 섬, 관광 자원의 개발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국을 많이 못 나가게 할 때 눈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섬이 아주 많고요. 다양한 섬들이 가지고 있어서 섬마다의 역사와 섬마다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도서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섬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즉, 큰 섬이 있고 작은 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해양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해양에서의 섬 간 움직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하나. 또한 우리 다양한 무인도서를 통해서 무인도서를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섬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살기 좋은 섬, 즉 주거 여건을 강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 교육이나 문화 또는 의료 등에 대해서 육지가 떨어져 있는 만큼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또 에너지도 자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연결성,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 강의나 또는 병원선 등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섬에 대한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고 섬 간 공동 문화생활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을 오가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현재 지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섬의 에너지 부분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보다 청정한 섬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지역과 어우러지는 연안 항만 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지역 상생 열린 해양 공간 조성입니다. 사실 항만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후 도시에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대형 트럭이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항만을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이 도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항만이 그런 유해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사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위한 정책 과제가 첫 번째 정책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해양 레저, 생태 체험 관광 특화 공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오래된 항만 또는 유의된 항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고요. 그런 공간들을 그냥 버려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거나 해양 레저 환경 거점으로 바꿔서 보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기존의 산업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항만을 또는 연안 공간을 보다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해운 항만 산업의 스마트입니다. 즉, 항만과 해운 산업을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의미고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항만, 또 스마트 항만, 또 IoT 항만을 통해서 지금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보신 자연원 선박 등을 개발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 해상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보가 잘 연결되는 해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 수출입 물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즉,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정보가 화주부터 시작해서 선사, 터미널 다 연결될 수 있게 연결해주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수산업의 미래 산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수산업 전 주기의 디지털화처럼 캐칭, 잡는 것부터 가공하고 옮기고 소비하는 데까지 전 주기를 다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 등 수산업 유통망을 고도화합니다. 즉, 수산 온라인거래를 활성화해서 생산자가 직접 싱싱한 생선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한 콜드체인 등 저온 유통망을 확장해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정책 목표는 해양수산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정말 매일매일 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제인 해양수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모으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전략 4는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입니다. 저희가 전략 3에서 해양수산업을 디지털 전환을 바꾸는 걸 목표로 했다면 전략 4는 기존 산업을 보다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창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해양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양 바이오 소재 활용을 촉진한다거나 또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점점 관광객의 수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여름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육성 등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해양 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입니다. 수중 드론이라든지 무인 선박 등 미래적인 기술들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해양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대한 기술을 선진하는 것입니다. 즉 해양 복합 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화력 조력 등에 대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주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항만 연관 산업의 고부가 창출입니다. 기존의 항만은 물동량 중심이었다면 향후는 배후단지 연계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지원입니다. 즉 수산 부문의 장치 산업에 대한 서비스를 육성한다거나 어선 건조 낚시 등에 대해서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기존 사업의 혁신 성장 촉진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해양 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박이 대형화되고 기항지가 축소되는 등 해운 항만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 구조를 바꾼다거나 또는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을 지원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사업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단순히 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운 항만 산업이 해외 진출하고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고, 세 번째 과제는 데이터 기반 사전 대응적 경제 분석 강화입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올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를 첫 번째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기업이 참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실제로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ICT 역량과 해양수산 지식 겸비한 융합형 인력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 연구소들에 대한 연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특히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마지막은 해양 문화와 교육을 대중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좀 멀어져 있는 해양, 그리고 또 약간 좀 힘들어서 가야 되는 바닷가가 아니라 교육과 문화와 인식을 통해서 해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널리 확산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 합리적 해양의 이용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탈탄소, 친환경의 쾌적한 항만 실현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정책 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해운 항만 기술 주도입니다. 즉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항만에서의 AMP, 육성 전원 공급 장치 등에 대한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만 및 선박의 대기질 개선입니다. 항만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물론이고 항만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다 친환경으로 바꿔서 항만과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황산화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해양 공간 활용 관리의 최적화입니다. 그동안은 해양 공간을 선점식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였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용도를 나눠서 최적의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첫 번째 과제가 해양 공간 계획 기술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또는 생태계 지도 이런 걸 활용해서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 공간 관리의 이행 기반 강화입니다. 즉 통합적 해양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안과 공유 수면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즉 우리나라 연안이나 공유 수면은 말 그대로 공공재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유화됐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육지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입니다. 즉 하천과 바다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또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 부분을 강화해서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나 쓰레기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정책 목표는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가 수산자원 회복 등 해양 생태계 보전 강화고요. 그래서 자원관리 어업 구조 정책, 즉 잡는 수를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것들, 그 지속 가능한 어업을 만드는 것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 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해양보호구역과 수산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용도구역 제한을 둬서 생물량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적 해양환경관리체계 정책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집중해서 하던 이런 해양환경 관리를 지자체,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략 6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힘있는 해양 국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로는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그동안 해양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그 해양수산 분야에서 의제를 주도하고 상생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국제규범 등 해양수산에서 의제 주도입니다. 즉 환경 분야 의제,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국제해사 분야, 어업관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적 의제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제안하고 이끌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상생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입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ODA라든지 또는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정책의 목표는 굳건한 해양 안보로 해양 영토 수호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해양의 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입니다. 즉 독도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 해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우리 해양 영토를 관리를 강화하는 것, 해양 안보를 지속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안보 항만 확대 및 항만 보안 강화입니다. 즉 해양 영토 수호 및 국민의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 연한항을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출입 무역항의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해양 협력을 통한 동북아 번영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동북아 해역 보전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수산자원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해역 이동성 해양 동물의 보전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실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해양환경 통합관리라든지 해상경제 인프라, 남북 접경 수역에서의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수립했던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6가지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